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는 원래 애보리진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부족별로 따로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1606년 네덜란드의 두이프겐호가 북부 카펜터리의 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인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했으며, 이 당시의 네덜란드인들은 호주 대륙의 북쪽, 서쪽, 타즈메니아 지역을 묶어서 뉴홀란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1688년에는 최초의 영국인 항해사 댐피어가 호주에 도착을 하였고, 1770년 영국의 선장 제임스 쿡이 본격적으로 이 대륙을 탐험하였습니다. 그리고 1788년 아서 필립 총독이 이끄는 배 13척이 죄수 736명과 함께 호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개척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호주 동부에 정착을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땅을 더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으며, 특히 타즈메니아 지역에서는 원주민과의 전쟁 및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 전원이 전멸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주를 죄수의 후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당시의 영국의 사법체계가 엄격한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범죄자는 기본이 사형에, 경범죄에도 가차없이 중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빵 하나를 훔쳤다고 몇 년씩 감옥에 집어넣고, 판사가 기분 나쁘면 교수형에 처하던 시절이라 단순 절도나 생계형 범죄로 복역하던 죄수들이 대부분이 초창기 호주로 건너오던 인원이었습니다. 비록 호주의 초기 개척민들이 영국의 죄수들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영국 정부 관리인들의 가족들과 그 주변인들, 그리고 개척 초기 이후에는 영국에서 자유민들이 대다수 호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호주인들을 싸잡아서 죄수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영국인들에 의해 호주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과 자원을 박탈당했고, 살해, 강제 이주, 강제 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서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 및 구직에서 혜택을 주는 등 호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당연히 원주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 간의 다툼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골드러시와 인구이동. 1860년대에는 호주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1860년대의 골드러시 때문인데요. 호주라는 대륙 자체가 금이 생성될 수 있는 풍어와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 금광이 지하 깊숙이 묻혀있지 않고 지표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는데,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광산 하나만 발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이 호주로 밀려오면서 호주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직접 금을 찾는 사람 이외에 기술자, 장사꾼들도 모여들게 되면서 이 대륙의 무역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자 호주의 해안도시, 특히 시드니와 멜번 등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호주 남부 지역의 따뜻한 기후가 와인 생산이나 농장 운영에 적합했기 때문에 호주 인구 팽창은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호주의 독립. 초기의 호주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영국 본토에서 너무나 멀었고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폭동도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 원인은 영국이 호주 대륙으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백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행정관리를 파견하는 일도 있었으며, 중국계 노동자들은 호주에서 발견한 금을 호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중국인들의 행태로 인해 백인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인 유입에 반대하는 백호주의의 뿌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과 더불어 골드러시의 호황이 지나가면서 1890년 호주는 잠시 경제 공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1901년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영국 연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전까지 호주는 6개의 식민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 구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고 호주는 영국 제국에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헌을 할 때는 영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법적 예속 관계가 있었으나 1986년 호주 의회와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 액트를 통과시킴으로써 호주는 영국과의 법적 예속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번외 이야기. 호주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20세기 후반까지도 남아있던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원주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원주민 아이를 문명화해준답시고 백인 가정에 강제 입양시키는 일들을 통해 원주민 문화를 의도적으로 소실시키려고 했던 호주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도둑맞은 세대, 스톨런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점차 인식하면서 각종 화합 시도가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도 정부 수준에서는 유감 표명만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호주 정부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계는 이를 주목했으며 20에서 21세기의 역사적인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흑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학교 등지에서 왜곡 없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나 취업에서의 혜택들을 무한정 무기한 제공해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